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여러분과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매우 뜻깊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봄은 긴 겨울을 지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이번 임시회 또한 시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물류와 건설, 농업 등 여러 산업 분야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회 또한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역 공원, 등산로 등에 대한 예방 활동과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지적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조치 결과가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았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과가 있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청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의회로서 민생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으며 청주의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언 땅을 깨우는 봄볕처럼 청주시 곳곳에서도 따뜻한 희망이 번져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활기차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승진 및 전부에 따른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순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만들기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혜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6일 남현심 의원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10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청주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간 제출 의안으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청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건, 이상 모두 27건이 접수되어 이 중 23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드렸습니다. 회부한 안건 중 청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청주시장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처리에 동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의원으로부터 청주시 공무원 포상제도의 관리 운영 체계 점검을 위한 서면 질문이 접수되어 청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훈령 발령 등 11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4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사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3일 정월 대보름, 우리는 밤하늘의 경이로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대보름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갇혀 핏빛으로 물드던 개기월식의 그 짧은 시간 말입니다. 우리는 36년 만에 그 붉은 달을 보며 경애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짙은 그림자 속에 갇힌 채 숨죽이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개기월식의 어둠은 찰나의 경이었으나 청주중앙초등학교 아이들이 매일 아침 차가운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어둠은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행정이라는 태양이 아이들의 안전을 비추지 못하고 민원과 규제라는 차가운 달 뒤로 숨어버린 시간, 오늘 본의원은 숫자가 지어진 자리에 서 있는 아이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1497명 청주중앙초등학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매일 아침 생존을 시험받는 우리 아이들이 이름입니다. 굴비치는 길 위에서 길을 묻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포의 경적에 묻히는 아침,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바쁘게 달려가는가? 가장 낮은 곳에 생명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어떤 번영의 구호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위험의 길목을 막아서는 구체적인 손길이어야 합니다. 중앙초등학교는 현재 율량동 방면에 원거리 통학학생 383명을 위해 45인승 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발을 내디딜 제 땅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전용 승강장이 없어 시내버스 정류장에 기생하듯 멈춰서는 위태로운 정차가 매일 아침 반복됩니다. 특히 시내버스 844번, 851번이 들이닥칠 때마다 아이들은 매연을 뚫고 차도로 밀려납니다. 등하교 시간 버스 회사와 이용객들의 민원이 구청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죄인이 되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차에서 내립니다. 학교가 배차 시간을 조정하며 몸부림 쳤지만 대기 공간이 없는 인도 위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된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여부는 본질이 아닙니다.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아이들의 위험이 사라집니까? 이것은 규제의 이름표를 다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서 있을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집행부에 묻습니다. 법전의 문구가 아이들을 지켜줍니까? 필요한 것은 버스가 본선 도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약 40m 규모의 베이형 통학차량 승하차 전용 공간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한 영역입니다. 경기 용인시는 이미 용인고 인근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신설하여 갈등의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인근 율봉 유치원과 이은학교의 장애 학생들도 이 길을 지납니다. 중앙초 아이들만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지역의 교통약자 모두를 품는 안심 거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차가운 차도 위로 밀려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1497명 중앙초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평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승하차 구간의 물리적 베이형 구간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내버스 정류장 전후면 부지를 확장하며 통합버스 세대가 동시에 정차 가능한 전용 공간을 구축하십시오. 둘째, 등하교 시간과 시설의 입체적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등하교 시간대 20분 이상의 전용 정차 시간을 보장하고 비바람막이와 안전바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길 위에서 떨지 않게 하십시오. 셋째, 바닥 유도선 설치가 필요합니다. 저학년 아동들이 정류장에서 학교 진입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바닥 유도선을 즉각 도색하십시오. 존경하는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6년 만에 개기월식은 1시간 만에 다시 은빛을 되찾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을 가로막는 행정의 월식은 누군가의 결단 없이는 결코 거치지 않습니다. 법전의 문구와 관행, 효율이라는 명분 뒤에 아이들의 안전을 숨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내일 아침 아이들이 비를 피할 지붕 하나와 차가운 차도에서 벗어나 발을 디딜 안전한 땅 한 평입니다. 차가운 경적 소리가 잦아들고 아이들이 다정한 배려 속에서 안전하게 첫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청주의 정의는 완성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가장 밝게 빛나는 도시, 그것이 89만 시민이 꿈꾸는 청주의 진짜 얼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 복대이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택가 골목길과 빌라 밀집 지역을 살펴보면 도로 위에 자전거, 벽돌, 폐타이어, 폐가구 등이 놓여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적치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얌체 행위입니다. 그러나 골목길과 주택가 도로는 특정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개인이 물건을 쌓아두고 주차를 막는 것은 사실상 공공도로를 사유화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 위에 개인 물건이 무분별하게 놓이는 모습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집 앞에 주차하냐라는 주민들의 불만과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디에 세우냐라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적치물은 아이들과 노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여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문제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보면 2023년 약 27만 6천 건, 24년 약 27만 9천 건, 25년에는 약 33만 3천 건으로 불과 2년 사이 약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도시생활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차 수요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은 골목길과 생활도로로 몰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정책은 도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속 중심 정책을 넘어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택가 도로에 놓인 적치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 체계를 마련해 골목길과 생활도로의 공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둘째, 주택가 주차 질서에 대한 시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와 생활 속 주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인식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생활권 주차 환경 개선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권역별 노상, 노예 주차장과 주차타워 조성을 통해 2022년부터 25년까지 약 2,200여 면의 주차 공간을 만들었고 26년까지 3,6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주차면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과 학교 상가 주차장의 야간 개방, 공유 주차 활성화, 민간 주차장 협약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주차 대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주차 가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배회 주차를 줄이고 도심 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도시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 행정의 문제입니다. 청주시가 시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주차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33만 건 시대, 단속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속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환경위원회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아리백 정책,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청주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시민들께서 가장 자주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는 전기요금 인상과 기후 변화입니다. 에너지는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 생활비, 지역 경제,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가 되고 기업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아리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를 계속하기 위한 사실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협력업체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비용 부담을 느끼고 결국 해외로 사업장 이전이나 국내의 인프라가 준비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 여건이 곧 도시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사례가 바로 아리백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공공보험부터 아리백을 선언하고 산업단지 공장 지분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아리백 발전 특구 조성, 기업 대상 금융행정 지원까지 전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질문을 청주시에 던져야 할 때입니다. 청주시는 신재생 에너지와 아리백에 대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시 차원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시 차원의 아리백 정책을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리백 청주형 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이 있어야 행정도, 기업도, 시민도 같은 기준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공공부문부터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청사, 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시가 관리하는 시설부터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간다면 이는 환경 정책을 넘어 에너지 비용 관리와 재정 안정성까지 고려한 행정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리백 정책이 필요한 기업을 행정이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아리백은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정보 제공, 제도 안내, 행정 절차 지원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합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조성되는 신규 산업단지 또한 신재생 에너지와 아리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 산단은 공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아리백은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이미 기업과 행정을 움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도 기업 경제 활성화,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아리백 산단 조성을 국정과제로 발표를 하였고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청주시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산업 생존,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청주시가 이 변화를 부담이 않는 기회로 삼아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도시로 준비해 나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재심 합력, 개화 공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홍수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신체 발달과 정서 안정, 사회성 형성의 중요한 과정인 만큼 날씨와 계절의 제약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공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공공형 키즈카페를 조성했고 서울시 양천구 역시 공원을 활용한 공공형 키즈카페를 운영하며 생활권 중심의 실내 놀이공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이나 기존 공공시설 등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아이와 부모를 위한 공공형 키즈카페를 조성할 수 있으며 보호자들의 이용 편의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주시 역시 이러한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생으로 변화하고 있는 청주시 보육환경 역시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주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청주시 어린이집 총 523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정원의 절반인 50%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353개소에 달하고 정원 충족률이 0%인 어린이집도 3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휴 폐지 개소 수는 2023년 41개소, 2024년 40개소, 2025년 36개소로 지난 3년간 총 117개소가 휴 폐지됐습니다. 저출생 장기화로 어린이집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조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어린이집 역시 단순한 폐원시설이 아니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본래 아이들이 이용을 전제로 조성된 공간인 만큼 공공형 키즈카페로 전환하기에 유리하며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유치한 경우가 많아 접근성과 활용도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공원, 유휴공공시설, 휴 폐지 어린이집 등 지역 내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방치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주시는 공원, 유휴, 공공시설, 휴 폐지 어린이집 등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놀이 프로그램과 돌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는 공공형 시설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청주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총괄 부서와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조성부터 운영, 안전관리, 이용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청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키즈카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101회 청주시의 임시의 희귀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의 희귀는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희개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 희개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희개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 희개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전자회의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살정 제3항 청주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근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박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사례가 잇따라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소, 돼지 등 주요 축산 중심으로 안정적인 방역,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녹용 생산을 위한 사슴 사육 등 건강기능식품, 한약재로 활용되는 다양한 축산물은 중앙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생녹용이나 사슴피를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결핵, 이형 간염 등 인수 공통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음에도 현행 방역 제도는 일부 축종에 치중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협하여 지자체의 실태 조사와 선제적 대응, 권한마저 제한되어 현장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는 사육, 생산, 유통 전 과정에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일부 축산물에 대한 세부 지침과 재정 지원이 미흡해 제도적 공백이 출해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농업 중심 도시로서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으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에 청주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축산물 안전 관리 체계의 전면적 보완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합니다. 하나, 기존 결핵 등 인수 공통 전염병 방역 지침을 전 축종으로 확대 보완하여 녹용 생산 가축 등 이용 형태가 다양한 축산물에 대한 단계적 검사, 예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 및 행정 지침에 명문화해 달라. 하나, 지자체의 축산 실태 조사와 연계한 고위험 축종 예방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검사 비용 지원과 방역, 검사 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 근거를 마련해 달라. 하나, 축산물 안전관리 전 과정에 대한 부처 간 협력과 통합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축산물이 동일한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 중소농가 대상 방역 교육,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인수 공통 전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매뉴얼을 전 축종으로 적용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 2026년 3월 16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박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살정 제3항 청주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권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100일에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산회를 선포합니다.